네, 현재 시각 3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교장이 4시 30분에 마감이 되죠. 그래서 장중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쪽으로 온기 확산이 되고 있고 장중에 리노공업, PSK홀딩스 등 반도체 소보장 쪽에서 호실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과 관심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장중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느낌이 색다르네요.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외국인에 대한 혼조세가 굉장히 심한 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무래도. 옵션 만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길 때문에 포지션이 조금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좀 한 템포 쉬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회복을 하다가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매도 포지션 유지하다가 또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코스피는 매수로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혼조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만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외국인 때문에 한 템포 조금 쉬는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변화없이 상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포트에 있는 제약 바이오 한 종목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스코텍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종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텍도 제가 바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느덧 28%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유한양행에 대한 랭라자 로열티를 이제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왔을 때는 오스코텍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로 봤을 때는 좀 더 큰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먼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더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이 아니라 종가 혹은 마감을 앞두고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시장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시장 다 좋은데 약간 하나 걸리는 게 환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고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고환율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높아진 환율 레벨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환율 수혜주로 우리는 시장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일단 고환율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있고요. 옛날 같으면은 환율이 높아지면 세론이 시장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워낙 유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고환율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서 또 서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CDMO 사업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테마로는 CDMO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환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이거든요. 역시나 CDMO 제약바이오 쪽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이슈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CDMO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생물보안법이겠죠. 그래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 상원 하원까지 모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중국을 빼고 놓고 나서 CDMO를 누가 수주를 많이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쟁탈전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최대 수혜 국가로는 한국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CDMO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바이오업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DMO 시장을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주 커다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도 이제 CDMO 기업들이 또 수익으로에 대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도 이 기회의 시장을 좀 틈새 시장을 잘 노린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슈로 생물보안법을 꼽아주시기는 했는데 장점이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이 아주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글로벌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주가 측면에서 좀 큰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고환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수주가 글로벌 빅파마한테서 수주가 나오는 CDMO 사업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순이익 개선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조금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 업종보다는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다가 수급이 조금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또 CDMO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신고가를 넘어서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CDMO는 주가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단점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퍼포먼스를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CDMO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조금 퍼포먼스가 약한 이제 변동성이 적은 그런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현재 구간으로는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기업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수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에 대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 테마 CDMO로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진짜 오랜만에 가져오는 테마입니다.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고환율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해지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운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결 내일의 테마에서 정말 처음으로 들어보는 테마인데 그러면 해운도 운임이 달러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거의 99%가 이제 달러로 이제 운임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슈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해운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이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억눌렸었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에 대한 해빙 본격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흑연 수출 통제를 해제했다. 그리고 이제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좀 이제 얼어 있었던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빙 효과가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해운 쪽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상 운임이 다시 한번 소폭 반등이 나온다라는 언론과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은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흑연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동량도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고 물동량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지주로 해운주 자주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해운 테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역 긴장 완화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해운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동량이 줄기 때문에 많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개편이 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업황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상승 트리거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운 운임료는 대부분 99% 정도가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상승하는 만큼 이제 결제 대금이 조금 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게 환율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대표적인 산업이 해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운임 지표가 뚜렷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수익성을 제대로 개선할 수가 있을지 이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고 선반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보시고 이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혜주 운하, 이제 홍해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슬슬 끝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수혜주 운하가 통행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운임료가 또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환율로 종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테마는 CDMO 그리고 해운이었고요. 이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또 색다르게 해운주를 가져와서 또 네. 해운을 가져온 뜻밖의 갑자기 뜬금없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제가 또 바이오를 포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오늘도 CDMO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고 돌아 또 바이오입니다. CDMO 안에서는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솔직히 손에 꼽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CDMO 하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피해서 오늘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모멘텀이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ST팜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고마진인 이 올리고 CDMO 사업 덕분에 지금 호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 뭘로 보셨을까요? 그 올리고에 대한 모멘텀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고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리고 원료를 생산하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을 하면서 달러로 결제를 받고 있는 ST팜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올리고동 이게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올리고에 대한 CDMO 생산 라인의 생산력만 본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기준으로 1위를 달성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올리고를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많이 수출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올리고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한번 잘 말씀을 드렸던 올릭스가 siRNN 이제 리보엑산에 대한 기술 스몰 인터페어링 리보엑산을 만드는데 이 치료제의 원료로 들어가는 게 올리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보엑산 기술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도 전진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리포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환율이 한 10% 상승하게 될 때마다 한 55억 기준에 대한 세전 이익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올리고가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찍힐 수가 있는 게 ST팜이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강력한 실적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T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가 좀 무거운 편인가요? 맞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중에서 내가 좀 변동성이 좀 힘들다,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ST팜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동안 좀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늘어나고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름 테라피틱처럼 이제 얌전하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또 장중 방송이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 단기 최고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9만 4천 원을 체크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참여 방법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천당 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 글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ST팜에 대한 모멘텀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입장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내일이 아닌 마감을 위한 테마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